학교 다닐 적에 선생님 회초리에 제일 자주 혼난 부위를 물어본다면 당연히 그 1순위는 손바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수업 시간에 애들 교실 앞으로 불러내고 벌 세우고 회초리 휘두르고 한두 명이면 괜히 걔네들 때문에 수업 시간만 날아가는 거고 열댓 명이라도 되는 날이면 아예 혼나기 위해 대기할 공간마저 부족해지잖아요. 그렇게 웅성거리다 보면 나머지 애들도 멍하니 친구들 혼나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전 솔직히 그 와중에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애는 단 하나도 못 봤었어요. 선생님이 체벌을 하실 적에는 그 정도로 교실이 산만해졌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애들을 교실 앞으로 불러내셨다는 건 기본이 칠판 짚고 서는 거고 보통 엎드려 뻗치는 거였어요. 그 외에도 바닥에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이라는 둥, 각자 의자를 가져나오라는 둥.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존재했었지만 이런 건 뭐 그렇게까지 대중적이진 않았어요. 대신 그런 선생님들의 독특한 지시는 혼나는 우리부터가 바로 하기가 힘들었어요. 벌을 서면서부터 이게 과연 선생님이 지시한 자세가 맞는지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죠. 그에 비해서 손바닥은 어떤가요? 자리에서 닌기적거리며 시간 벌고 있는 애들 보면서 답답할 필요 없이 그냥 선생님이 교실 한 바퀴 빠르게 돌면 끝날 일이잖아요. 손바닥에 회초리 휘두르는데 시간 얼마 걸리지도 않으니 거의 선생님이 느긋하게 교실 한 바퀴 도는 시간이랑 차이도 안 났어요. 근데 손바닥 혼나는 거라고 모두가 또 잘 버티는 건 아니거든요. 눈 딱 감고 참으면 될 걸 가지고 한두 대만의 주먹을 쥐며 아픈 척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선생님도 더 이상 관여 안 하시고 교실 앞으로 보내놓으세요. 그럼 수업 시간에 혼나야 하는 애들 다 혼내고 나서 남는 애들만 따로 관리하면 될 일이죠. 걸린 애들도 선생님이 교탁으로 돌아오기 전에 나가서 자세 잡고 기다려야 한다는 정도의 의식은 다들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엔 솔직히 얘네들만 좀 유별났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게 일부러 매를 버는 행동이란 걸 알고 하는 것도 유별났던 경우고 선생님이 일부러 유도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봐야 대부분 참을 수 있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적에는 맷집이 좋지 않은 경우를 찾는 게 더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저희를 대상으로 회초리를 참지 못하게 만들려면 선생님도 마냥 본능대로 회초리를 휘두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았어요. 학교 다닐 적에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았지만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선생님은 체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 계신 분들이잖아요. 종합적으로 원활한 업무를 위해 운동하신다는 분은 봤어도 체벌 방법에 대해서 따로 연구까지 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렇게 안 해도 관련 노하우를 알려주실 동료 선생님들은 많으셨으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그런 선생님들이 없는 건 아니셨어요. 그 중에서도 정말 특이하게 연구하신 분이 계셨어요. 여자 선생님이셨고 몸도 여리여리하셨지만 우리는 질색을 하는 선생님이셨어요. 솔직히 그깟 손바닥 혼나는 것 어지간하면 견디고 앉겠는데 이 선생님은 별다른 힘을 들이지도 않으면서 그걸 못 버티게 만드는 재주를 가지셨어요. 그렇다고 체벌이 끝난 다음에 막 양호실을 가야거나 할 정도는 또 아니었는데요. 이게 딱 아파서 수업 시간 내내 정신 산만하게 만들 정도는 되었어요. 아니 이건 최소한으로 표현한 거고요. 솔직히 남은 시간 내내 얼음물에 손을 담가놓고 싶을 정도였어요. 뭐막 그렇다고 이 선생님이 우리한테 무리한 자세를 요구한다거나 하지도 않으셨어요. 예를 들어 손바닥을 펴는데 책상 위에 얹어놓으라거나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손바닥 편 채로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리라거나 하는 자세들이요. 하나같이들 뼈가 위험할 수 있다거나 근육이 꺾여서 힘든 자세들이잖아요. 그 선생님은 우리를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우리 옆에 와서는 손 이러셨죠. 그럼 우리는 순순히 선생님 앞에서 손바닥을 펴야 했어요. 이 선생님께 손바닥을 혼나는 게 아프다고 개겨봐야 교실 앞으로 끌려나가기만 하겠죠. 그리고 교실 앞으로 끌려나간다고 손바닥을 혼나지 않는다는 법도 없었으니까요. 어쨌거나 선생님 앞에서 손바닥을 내밀고 있으면 선생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정말 가볍게 회초리를 두어 번 휘두르고 다음으로 넘어가셨어요. 정말 우리가 다른 선생님들한테 혼나듯 손바닥을 혼났었다면 정말 그 선생님 수업 시간은 개판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은 우리 손바닥을 향해 회초리를 휘두르신 게 아니셨어요. 우리 손가락 그것도 제일 끝마디 중에서도 제일 끄트머리를 향해서 휘두르셨죠. 흔한 말로 거의 손톱에 가까운 부분을 비껴쳤다고 보면 돼요. 그걸 위에서 내리치는 것도 아니고 비껴치셨으니 혼날 당시에는 맞는 느낌도 안 났었어요. 그래도 내 손바닥 위를 선생님 회초리가 훑고 지나갔으니 따끔거리기는 했죠. 처음엔 10대도 가뿐히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마저 들 정도였어요. 그걸 거의 한두 대 정도만 혼내고 넘어가신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자리를 떠나고 나서야 서서히 아픔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손가락 끝마디가 좀 간질거리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화끈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혼난 부위는 손가락인데 온몸에 그 반응이 전해졌어요. 정말 선생님이 돌아다니는 모습만 아니라면 벌떡 일어서고 싶을 정도였어요. 처음엔 그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의자 위에서 들썩이다 교실 앞으로 불려가 엎드려 뻗쳤던 적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화끈거리는 손가락이 차가운 교실 바닥에 놓이자 좀 시원해지는 느낌의 안도감이 느껴질 정도였죠.
말했지만 원체 몸이 약하신 분이라 엎드려 뻗쳐서 혼나는 건 거의 옷에 묻은 먼지 터는 느낌만 난다고 생각될 정도였어요. 다른 선생님이라면 정반대의 느낌이 들었겠죠. 손가락 끄트머리에 순간에 열기가 몰릴 정도로 아픔이 느껴지는데 수업 시간에 필기인들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제대로 된 필기 이전에 샤프를 제대로 쥐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손에 뭐라도 들고 있어야 필기하는 신용이라도 할 텐데 그게 불가능할 지경이었죠. 그나마 그런 걸 초반에 걸린다면 교실 앞으로 불려나가서라도 혼나고 끝이 나는데 한창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걸리면 그게 더 큰일이었어요. 체벌에도 흐름이라는 게 있어서 한창 혼나고 있던 와중이라면 그 흐름에 맞춰서 종류만 바꿔서 마저 혼나기 마련이거든요. 말했듯이 이 선생님께는 차라리 엎드려 뻗쳐서 혼나는 게 더 나을 정도이긴 했어요. 육체적으로 하도 여린 선생님이라 어쩌면 우리보다 더 힘이 약한 게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드는 선생님이셨으니까요. 근데 만약 수업 초반에 체벌 타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필기 제대로 하지 않은 게 걸리면 선생님도 굳이 우리를 또 교실 앞으로 불러내거나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우리가 앉은 자리로 직접 오셨죠. 뭐 어차피 우리가 필기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채시려면 학생들 자리로 오셔야 알 수 있는 문제이니 이런 건 아무 의미도 없긴 하지만요. 그리고 선생님은 우리 손가락이 팅글팅글 부어올라 필기 제대로 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라는 걸 뻔히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아픔을 참고 필기를 하는 게 학생의 올바른 자세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학생으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되지 않는 것들은 당연히 혼이 나야 한다고 말씀하시곤 하셨죠. 그리고 가만히 놔둬도 아플 만한 손바닥을 또 체벌의 시험대에 올리지는 않으셨어요. 대신 자리에서 일어서서 책상에 배를 깔고 엎드리라고 하시죠. 그러면 이게 참 어정쩡한 자세가 되게 마련이에요. 딱히 선생님이 시키신 건 아니지만 그러면 자연히 손으로 책상 앞쪽을 잡게 돼요. 거기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자세는 굳이 자리에서 완전히 일어설 필요도 없었어요. 앉은 상태에서 몸만 책상 위로 기어 올라가면 될 일이니까요. 책상에 엎드려 잠자는 자세에서 몸만 조금 더 올라가면 될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뒷자리에도 굳이 자리를 뒤로 당기거나 하지 않았어요. 책상에 배를 깔고 엎드리기만 하면 될 일이니까요. 그리고 자세가 좀 어정쩡하더라도 선생님이 회초리질하기에는 아무런 지장도 없었어요. 정 뒷자리 애가 거슬린다면 등을 혼내도 될 문제니까요. 말했지만 선생님이 하도 여리셔서 이런 식으로의 체벌은 그저 따끔하다 정도일 뿐이었어요. 대신 이런 자세는 자괴감이 엄청 몰려오기는 했었죠. 차라리 교실 앞에서 수업 끝날 때까지 엎드려 뻗치고 있는 게 낫지. 잠시라도 그런 식으로 책상 붙잡고 엎드려 있으면 뒷자리 애들이 쉬는 시간에 그걸로 하루 종일 놀려대곤 했었어요. 이런 경우엔 또 바로 뒷자리 애가 협조를 잘 안 하면 다리를 쭉 펴기도 어정쩡한 경우가 많았어서 정말 신경이 쓰였어요. 차라리 아프기라도 하면 애들한테 동정표라도 받아낼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라서 그저 놀림감이 될 뿐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점은 설사 맨 뒷자리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똑같았어요. 이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체벌 관련 재주라고는 손바닥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것뿐이라 회초리 자체도 되게 얇았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 살갗만 스치듯 치고 지나가면서도 뼈가 문제되진 않았죠. 대신 이 회초리로 다른 부위를 혼날 경우엔 그 소리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다른 선생님들처럼 손바닥 정중앙을 혼날 때도 날카로운 소리가 나기는 하지만 옷 위로 혼날 적이 훨씬 더 심했었어요. 아픔 자체는 거의 옷 위에 쌓인 먼지 털어내는 수준이었지만 소리 자체는 복도에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런 점은 이 선생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회초리를 들고 손가락 끄트머리만 노리는 연습을 하셨겠죠. 그리고도 감당 안 될 것 같은 경우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창피해할 만한 자세를 강요하시건 우리가 아파하거나 말거나 일단 체벌을 하시는 거겠죠. 그쯤 되면 수업 시간에 필기 제대로 안 하면 얘처럼 혼난다 하는 걸 말하는 듯 하셨어요. 말했듯 그 상태에선 아픈 건 하나도 문제가 안 되었거든요. 너 아까 자세 무지 웃겼던 것 알지? 하면서 쉬는 시간에 놀려대는데 그 자세가 창피하다는 건 반에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이었어요. 거기에 또 그것도 못 참아서 꿈틀대거나 했으면 그런 놀림은 더 심해졌었죠. 그래서 그렇게나 그 선생님 수업 시간엔 기겁을 했으면서도 이상하게 그 선생님 수업 시간엔 유독 떠들거나 하는 애들이 많기는 했었어요. 창피하긴 하지만 잠깐이고 실질적으로 몸이 힘들지를 않아서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는 그런 게 정말 싫어서 여름 같은 때에 졸거나 하다가 걸린 적은 있었어도 교과서를 안 챙겼다 걸리거나 한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도 우리들에겐 별다른 애정이 없으셨는지 자기네 반 애들 아니라고 우리 이름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셨고요. 진짜 그 선생님 수업에 거의 매일 같이 불려나가 혼나던 애들이 있었는데 한 학년이 다 지나가도록 걔네들 이름 부르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 그 당시 체벌이라도 아프지 않으면 효과가 좀 반감되지 않나 싶어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